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과 강원, 경북 등 전국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졌다가 주말 동안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역교통간담회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을 점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다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시가전이 임박했지만 휴전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일시적 교전 중단을 설득했지만 이스라엘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울과 강원, 경북 등 전국 곳곳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내일 출근길엔 두툼한 겨울 외투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곳곳에 쏟아진 비. 시간당 20mm에 달하는 장대비가 내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한때 호우특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 비는 잦아들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강풍특보가 내려졌고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몰아친 곳도 있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 등 내륙과 경북에 밤 9시를 기해 올가을 첫 한파특보를 내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7일 아침 최저 기온은 전날에 비해 10도 내외로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으니 기상청은 내일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도,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서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하권 추위에 눈 소식까지 전해지자 시민들은 만반의 준비에 나섰습니다. 패딩 꺼내 입고 머플러도 좀 하고 어제 단디 입어야겠죠. 경상도 말로 단디 입어야겠죠. 한편 이번 추위는 8일까지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졌다가 주말 동안 다시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에 개통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을 현장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완공의 속도를 강조했는데요.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하여튼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서 GTX 이용으로 도시의 공간 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길 걸로 기대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A 열차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A 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진 겁니다. 또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D, F노선은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 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열차만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하여튼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이라는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수요가 초연결 이 광역 경제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이 되면은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역 교통 체계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전후방 연관 경제 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의 운행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 정부는 지방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권의 관문 수서역, 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고속철도 SRT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로 내년 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도 지나게 됩니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이을 전망입니다. 서울 과밀 억제 효과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할 때도 좀 잡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그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GTX 운행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GTX 라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이 되면은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 할인 제도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내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개통 즉시 이용객들이 환승 할인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 B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의 경우 각각 내년 초,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추진 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광역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지방 광역권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추진합니다. 수도권의 주요 발전축인 동북 지역과 서남 지역에도 새로운 철도가 개통되는데 내년 서울 암사동에서 남양주시 별내동까지 연결하는 8호선 연장에 이어 2025년에는 경기 시흥과 안산을 잇는 신안산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에서는 대구역과 동대구역 등 도심을 거쳐 구미와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가 내년 말 적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 양산, 울산, 광주와 나주 등 지방 권역별로 하나씩 5개 선도 사업을 선정해 2026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촘촘하게 구축된 광역 교통망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인 K패스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정부는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5.66% 오른 2,502.37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7.34% 급등한 839.4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선 6일 오전 9시 57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역대 12번째로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입니다. 이 같은 증시 호조는 6일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영향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에 이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비상조치를 꺼내든 셈입니다. 정부는 특히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무차익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사이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차이 등을 재검토할 전망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의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 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각 부처 장관과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찾아서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한덕수 총리로부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야 한다며 민생 행보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의 민생 현장 방문이 이어지는 상황.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열고 현재까지 민생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 고위직들이 민생 직접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이 벽에 작은 틈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화성시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국민간담회 역시 민생 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또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또 이런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 지난주 물가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는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시가전이 임박한 가운데 휴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수십 개의 폭탄이 밤하늘에 번쩍이며 터집니다. 이어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약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이자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며 외부 세계와 차단 고립시킬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시가전이 임박해오자 이스라엘을 후방 지원하던 미국은 민간인 피해 등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을 설득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 전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습니다. ושישראל מסרבת להפסקת אש זמנית שאיננה כוללת שחרור חטופינו. 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암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 나라의 외무장관들과도 만나 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가자지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국인 가족 5명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가자시티에 7년 넘게 거주해온 이들은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 남부 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발이 묶였습니다. 지난 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집트가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에겐 국경을 열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이집트를 거쳐 한국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이제 더는 이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노출이 되고 있어서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 국내 마약의 현 주소와 정부 대책,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현지 기자, 일단 최근에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이 마약 관련 소식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향정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1차 소환조사 그리고 지난 4일 2차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올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가수 지드래곤 씨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문제는 지금 이 마약이 나이와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의 일상 속으로 좀 파고들고 있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지금 마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의 이 마약 사범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이 659명입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가 학생들에게 배포됐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마약 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도 늘고 있고요. 동시에 가해자가 된 사례도 나왔습니다. 마약 유통에 가담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했던 10대 4명을 검찰이 구속한 일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신체나 정신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성인보다 마약에 더 취약하고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검찰이 올해 4월에 경찰과 관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 974명을 투입을 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 특수본이 지난 6월 165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밀수입 필로폰 50kg을 압수하고 총책 등 6명을 기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뿐만 아니라 노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고요. 또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마약류 대응을 위한 내년도 범정부 예산도 지금 늘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마약류 대응을 위한 내년도 범정부 예산을 지난해 238억 원보다 약 2.5배 늘린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마약 수사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의 마약 예방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또 현재 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독 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고요. 국과수 안에 마약 대응과를 신설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신종 마약 검출 범위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약류 예방 교육에 쓰이는 예산도 45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런 정부 대책에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해져서 이 마약 청정국 지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새만금의 숙박과 문화 공연,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 위원회 소식,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한 전북 새만금 사업. 정부는 그간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새만금 방조제에 챌린지 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 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은 현 정부 들어 민간 기업이 새만금 관광 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이 총 1,443억 원을 투자해 약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과 문화공연,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 휴양시설을 건설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 생산품 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또한 새만금 단지에 7조 8천억 원의 민간 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2차 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새만금이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 입주가 많은 만큼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 처리장 등을 증설하고 수질, 대기 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황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한 총리는 최근 기업 투자 급증으로 새만금이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며 전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자연재난이나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레디코리아 2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해악 선박 사고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했는데요. 최다희 기자가 전합니다. 울산 앞바다에 어선 한 척이 전복된 걸 가정한 상황. 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하면서 조난자가 발생하고 급유선에 실린 유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선상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남해 해경청의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원구조와 화재 진압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은 구조선을 투입해 급유선에 고립돼 있는 선원들을 구하고 구조 헬기를 투입해 바다에 빠진 익수자들을 구조합니다. 사고 해역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해 구조자의 이송을 지휘합니다. 뒤집어진 어선에 갇힌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체를 절단하는 구조 기술도 활용합니다. 무사히 구조된 선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구급 지원을 받습니다. 이후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선박을 보내 소화포를 발사하고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방제선을 투입해 오일 펜스를 설치하며 훈련을 마칩니다. 이번 훈련은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레디코리아 훈련으로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실전과 같이 가동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평소의 신고 접수 및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오늘과 같은 합동 훈련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레디코리아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튼튼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한미일 3국은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가입자에게 지원한 보험료가 6,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 대상자 수는 1,324만 명, 이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는 10조 4,561억 원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예술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문화로 이루는 지역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단체장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유 장관은 순회 공연과 전시로 지역 예술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 심의제도 언급하며 기관이 직접 책임을 갖고 심사해 예술가를 발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체부는 12월까지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와 간담회를 이어간 뒤에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통상 약값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가격 인하를 미룰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간암조영제 리피오돌 울트라에게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 특허를 낼 때 필요했던 비용들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났으면 충분히 그 비용을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의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730억 원, 희귀질환 환자 10만 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여호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1년치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올해 개인 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크게 감소한 개인 사업자라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가족 차량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었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 자동차와 구별되는 연두색 등록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국토부는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해 연구 용역, 대국민 공청회,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고 적용 대상을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 자동차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렌트나 관용차도 모두 부착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육 이력, 경험, 자격증, 수상 실적 등 다양한 경험을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디지털 배지. 앞으로 동아 마이스터고, 대전 여자상업고, 경남 관광고 등 전국의 10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게 됩니다. 공업계열 학교는 산업 맞춤 교육, 상업정보계열 학교는 정보 실무 역량, 농생명계열 학교는 현장 실습 등에 관련 인증 배지가 운영되는데요. 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배지로 학생의 직업 역량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 배지 시범 사업으로 학생의 역량과 스펙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학생과 기업의 연계도 용이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손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5에서 20mm, 충청 북부에는 5mm 내외가 되겠습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에 비가 그친 후 전국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한파특보까지 발효됐습니다. 강원도 태백시와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그 밖에 수도권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내일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서울과 수원 4도, 대전 7도, 춘천은 2도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 대전 13도, 춘천 9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지방 속초 4도, 강릉 5도, 울진 7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속초 13도, 강릉 15도입니다. 남부지방 광주 10도, 부산 11도, 제주 14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대구 14도, 제주 18도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는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남해와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한편 전해상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서해와 동해는 최대 5m 이상, 남해는 최대 4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전라와 제주에, 금요일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에는 강원 영동에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는 단풍 절정 시기가 평년보다 일주일이 늦어졌습니다. 유난히 따뜻한 가을 날씨 탓에 단풍이 미처 다 물들지 못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번 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린 후에 기온이 급강하한다는 예보입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체온 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